bass louder.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은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자, 오늘 2월 5일 저녁 방송을 네, 지금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인데 이제 뭐 한 주의 중간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중국 증시 이제 급락 출발한 것 때문에 많이들 좀 긴장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제 수요일인데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를 띄워놨는데 3일 동안 뭐 양봉으로 잘 올라오다가 오늘 뭐 음봉이긴 하지만 네, 확대해서 보시면 음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코스닥도 이제 급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페리엄, 중국 우한 페리엄 공포 속에 급등하는 개별주들이 있는데 이 개별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그러니까 어떤 테마, 어떤 업종이 순환매가 돌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방송을 마칠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말씀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방송들을 좀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뭐 이쪽 유튜브도 이제 열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쪽도 요즘에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아무튼 관심들이 많이 이제 제 방송을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더 최선을 다해서 시황이나 그 다음에 뭐 기법 아니면 종목들 동향을 앞으로도 신경 써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그 전일 미국 증시 끝난 것부터 뭐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젯밤에 나스닥 지수죠.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어제 2.1%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것처럼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요만큼 하락하고 옆으로 돌다가 어제 2% 급등 나왔는데 신고가를 내버렸어요. 이게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미국이 이제 신고가가 또 났고 물론 좀 과열된 건 있긴 한데요. 아무튼 신고가를 재차 한번 더 갱신을 했고요. S&P 500 지수, 다우 지수도 1.4% 이상 이제 급등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크게 빠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기준으로 독일 증시도 어제 큰 폭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1.8%까지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 횡보 추세를 무너뜨리거나 한 게 없어요. 그죠? 전 세계 증시가 잘 끝났고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도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이상 상승이 나왔고 뭐 잘 끝났습니다. 중국 증시도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월요일날 마이너스 한 7%로 이제 끝나긴 했지만 어제도 1.3% 상승 마감, 오늘도 1.25% 상승으로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우한 폐렴이 뭐 잡히지는 않고 있고요. 계속해서 사망자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보니까 또 한 명 또 추가 확진자 나와서 총 11명인데 뭐 이렇게 확진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국민들의 이제 불안이나 이런 건 이제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수는 지금 크게 빠진 게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가 크게 빠진 게 없고 중국도 지금 빠르게 요거를 이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증시가 이제 크게 급락을 하고 중국 국민들도 불안해하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 또는 이제 이 급락한 증시 부양책을 또 계속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그걸 또 호재로 삼아서 주가가 급등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노려서 잘 활용해서 공략만 하시면 수익들이 앞으로도 이제 크게 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전세계 증시 어제 그리고 오늘 아시아 증시까지도 상승으로 잘 마감을 했으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수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야지만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꼭 그전처럼 회복을 안 해도 종목들은 움직여요. 언제 움직이냐면 이제 안정을 찾아주기만 하면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을 하면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시가 이제 급락이 나오겠죠, 그죠? 우한 폐렴이라는 이제 전염병 때문에 이제 급락한 거니까요, 그죠? 처음에 급락할 때는 사람들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불안정해요.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증시가 이 낙폭과대를 다 회복해야지만 주식시장이나 종목이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오고 뭐 중간에 살짝 누르긴 하겠지만요, 그죠? 안정만 찾아주면은 종목들이 많이 가요. 안정을 찾아준다는 뜻은 뭐냐면 약간 출렁출렁거려도 전저점을 깨지 않고 일정하게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시가 안정을 찾아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뭐 대형주도 일부 올라가는 게 생기고요. 개별주들도 이 안에서 개별주나 아니면 테마주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게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안정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 안정을 찾아준다는 건 또 어떤 뜻이냐면 뭐 한 번에 한 번에 뭐 급락 나오기 전까지 회복은 안 되더라도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이게 바로 투매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증시 보세요. 저점을 그냥 이 상태로 높이면서 박스권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일본 증시도 보시면 최근에 단기 투매가 있긴 했지만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뭐 요번에 이제 투매가 세게 나와서 좀 과하게 빠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를 진행하는 와중에 중국 우한 폐렴 때문에 개인들이 너무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니까 증시가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와서 이 상승 추세를 살짝 깬 것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어때요? 빠르게 안으로 돌아오죠? 안정을 빨리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제 큰 수익을 내시려면 종목도 잘 뽑아야 되고 투자 전략도 잘 세워야 되고 매수 매도도 정말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깡이에요. 네, 깡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깡이 있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 진짜 이 배짱 깡, 뭐 다른 말로 하면 배짱인데요. 이 배짱, 이 담대함만 있으면 최소한 손실은 안 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배짱 깡 이거는 뭐 몰빵이나 뭐 비중을 과하게 싣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무모함이죠. 네, 그거는 이제 무리수 또는 무모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남들이 주식을 안 사고 도망칠 때 그때 용기를 한번 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얼마 안 걸려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주식을 사시면요. 여러분들이 옳았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나는 거를 확인하는데 며칠 안 걸립니다. 빠르면 며칠 안 걸리고요. 길어봤자 한 달 이내에 다 입증이 돼요. 아, 내가 용기를 냈더니 이만큼의 수익을 내가 시장에서 얻는구나.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실력으로 벌지 않은 이익은 곧 날아갑니다. 실력으로 벌지 않은 이익은 그냥 나중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럴 때 내는 용기는 실력이죠. 여기서 이제 번 수익은 사라지지가 않고 계속 여러분들 계좌에 쌓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용기를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움직이는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쭉 해드릴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증시가 이런 식으로 빨리 안정을 찾아주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 주면요. 개별주나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개별주나 테마주가 뭐 딱 하나만 움직인다.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서 그냥 급등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뭐 개별주도 이제 업종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죠. 뭐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테마주, 그죠?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여러 가지 업종과 여러 가지 테마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거를 이제 순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순환매가 도느냐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언뜻 보시기에는 증시가 급락을 해서 뭐 무슨 진짜 무슨 얼어 죽을 순환매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건 물론이고요. 순환매까지 돌고 있어요. 어디에서 돌까요? 누차 강조드렸던 우한폐렴 후발주자하고요. 대선주 여기서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씨 거만 움직인 게 아니고 홍정욱 씨 거도 오늘 움직였어요. 저도 어제 홍정욱 씨 거를 홍정욱 씨라는 분을 언급을 했지만 재료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좀 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근데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종로 쪽에 출마설 얘기가 나와서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잠시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선주에서 지금 이낙연, 윤석열, 홍정욱 씨 관련주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선 정책주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에스코넥 같은 겁니다. 오늘 10% 넘게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테슬라인데요. 미국에 보시면 테슬라 다 아시죠, 그죠? 잠시만요. 네. 미국의 테슬라라는 기업이 엊그제는 이제 19% 급등했고요. 어제는 장중에 24%까지 급등했고 끝날 때도 13%로 급등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틀 동안 어마어마하게 초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여기서 시작한 게 250달러인데 거의 1000달러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4배, 대충 한 3.8배 정도인가? 네, 이 정도로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테슬라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테슬라의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들이 있어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을 했고 테슬라 그 테마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계양전기죠. 이런 것들이 오늘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죠. 아무튼 이게 지금 여러분들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시면 우한폐렴 후발주자들이 지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에탄올이죠. 뭐 창의 에탄올이나 이런 것들 추가 상승 나오고 막 그랬는데 뭐 많이는 못 가요. 하지만 뭐 하루에 조금씩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네. 에탄올 평상시에는 안 가는 종목인데 요번에 이제 소독제까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싹쓸이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런 종목까지 이제 움직이고는 있어요. 뭐 많이 갈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 즐기기에는 딱 좋은 그런 종목들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번 급등했었는데 다 내려왔다가 오늘 한번 또 한번 들어다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한폐렴 후발주자 중에 이런 것들이 지금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저희는 이 에탄올주 말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매집을 해놓고 있죠. 해놨어요. 벌써 뭐 15% 20% 이상 수익낸 것도 있고요. 그게 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리죠. 왜냐면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방에서 그게 어떤 업종인지도 어떤 테마인지도 얘기를 안 해드려요. 대신에 엊그제 월요일날 힌트 무지하게 많이 드렸죠. 그 정도 힌트 드렸으면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지금 우한폐렴 후발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 그 단기 매매하는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 회비가 한 달에 80만원이에요. 굉장히 비싸죠, 그죠? 거기에서 옛날에 나갔던 신풍제약 우선주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우한폐렴 관련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실제로 지금 회원들 중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한가가 나와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이게 우한폐렴 후발주자로 지금 상한가 들어온 겁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한폐렴 후발주자가 계속 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 KM이나 모나리자처럼 제가 많이 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의 단기 반등은 나오긴 하지만 그냥 초라하게 끝나잖아요. 하지만 저 밑에 있는 후발주자들에서는 뭐가 나와요? 상한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후발주를 공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상한가는 모나리자나 국제화품처럼 대량 거래가 터지고 세력이 빠져나간 전원 종목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악고점을 제끼는 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국제화품이나 모나리자나 KM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우선주들도 많이 갔거든요. 신풍제약 우선주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우한폐렴 후발주자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를 관심을 가지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관련주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테슬라 관련주들 중에 오늘 급등한 게 뭐냐면 계양전기 본주하고 계양전기 우선주예요. 아까 신풍제약도 신풍제약 본주도 상한가를 갔고 신풍제약 우선주도 상한가를 갔어요. 계양전기가 이게 테슬라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많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니까 계양전기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요것도 옛날에 단톡방에서 단기 매매하는 곳에서 추천 나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요거 말고 계양전기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다 갖고 있죠, 그죠? 네, 하나씩은 다 있어요. 계양전기가 이게 대선주도 되는데 이게 대선 정책주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지만 되기는 돼요. 근데 아무튼 이런 종목이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앞에 매물대가 좀 있어서 상한가는 못 들어가고 25%에서 끝났죠. 예쁘죠, 그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저희만 보유 종목인데 급등하고 있는데 왜 갔느냐? 테슬라입니다. 이 계양전기 말고도 여러 종목이 더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하고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했던 뭐 그 적이라도 있으면, 과거 이력이라도 있으면 지금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때 이 종목들도 이제 급등을 하지만, 테마주들도 급등을 하지만, 테슬라가 약간 하락을 해도 그 이제 그 여운이 있기 때문에 이 2차전지 테슬라 관련된 이런 이제 테마주들이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테슬라랑 엮이는 종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도 지금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종목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한번 보죠. 대선주도 이제 인맥주하고 정책주 두 개로 나뉜다 그랬는데, 대선주 중에 이제 월요일날 급등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뭐 볼까요? 남아산업인데, 이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요번에 우한폐렴 때문에 투매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직전 저점 여기죠. 여기를 살짝 이제 거기까지 내려왔었는데, 남아산업은 저희가 보여준 건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다 팔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시면 월요일 날은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남아산업 같은 게 8%씩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월요일 날은 대체적으로 5에서 10% 사이로 이제 급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이제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네, 그리고 윤석열 씨 관련주가 이제 급등을 했었고, 월요일 날은 이낙연 씨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어제 화요일 날 윤석열 씨께 또 급등을 했죠. 그래서 덕성이 저희 방 보유 종목이라고 어제 이제 오픈을 해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오늘 4,370원까지 찍었는데 수익이 이게 한 40%가 넘죠. 오늘 뭐 최고점 대비 따지면 40% 그 이상 나왔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틀 연속 급등을 했는데, 금요일 날도 급등했었고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급등을 했죠.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식을 요런 데서 샀어요. 이낙연 관련주를 매집해놨는데 오늘 또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씨 관련주 중에 대장이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도 보유 종목이라고 했는데 오늘 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이 현상 점이에요. 대선주들 중에 우선주가 가끔씩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주가 가는 경우에는 대박이 터지죠. 우선주 일반 개인들은 공략 안 하시죠? 근데 저희는 우선주도 많이는 아니지만 중요한 종목들 1년에 한 두세 개씩은 해요. 네, 덕성 우선주가 이낙연주로 가격대 이런 데서 매수했거든요. 이 현상 나왔습니다. 내일도 기대가 되죠. 내일도 제대로 한 번만 뽑아주면 수익 100%짜리 바로 나올 기세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상한가가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조금만 띄워줘도 수익 100% 찍는 우리 회원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수익 내는 거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떡잎말린 좀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게요. 마지막에.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뭐 나우아이비 이런 것들도 우리 회원들 수익을 좀 아침에 챙기고 막 그랬는데, 오늘도 9.2%까지 추가 급등 나오죠. 네. 이낙연 씨 관련주였는데 돌아선 거예요. 윤석열 씨로 갈아탔어요.
세력들이 네, 아무튼 갈아탔어요. 네. 거래도 많이 나왔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 방 다 보유 종목이에요. 저는 종목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우리 회원들 종목을 이 정도 거래 터지고 급등 나오면 그때 오픈을 해요. 근데 거래 터지거나 거래 터지기 전, 그 다음에 뭐 수익이 30% 50% 이상 나기 전에는 어지간하면 오픈을 안 합니다. 왜냐면 매수 맥점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거래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픈을 해버리면 이제 일반 그 무방 듣는 회원들이 갖다가 질러버리기 때문에 종목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무슨 기법이라든가 종목 흐름 잡아드릴 때는 제 특징이 그래요. 네. 남의 종목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저희 방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수익 이제 거래 터지고 급등한 종목들은 이제 오픈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 관련주들이 오늘도 움직였어요. 오늘 오전까지 움직였고 덕성 우선주는 상한가 갔죠. 대장주예요 이게. 그런데 오후쯤 되니까 홍정욱 씨 관련주가 움직입니다. 이 홍정욱 씨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인데 거기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그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분 관련주들이 어제도 뭐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 딸이 대마초인가 하여튼 마약했다가 걸려가지고 좀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홍정욱 씨가 이제 그 뉴페이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갔던 게 KNN, 그 다음에 디지털조선, 고려산업 이런 것들이 대장주였거든요. 이 KNN이 저희 방에서 옛날에 보유하고 있다가 홍정욱 씨로 처음에 급등했을 때 여기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갖고 있고 이 종목을 갖고 들어오신 분 이제 회원분이 한분 계셔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좀 봐드리고 있는데 그분도 들고 있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오늘 홍정욱 씨 관련주로 이제 급등을 했었죠. 요게 오늘 25%로 끝났고 장중에 28.7이니까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어요. 상한가를 가기는 조금 어려운 차트라서 이 정도로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무튼 급등 마감했죠. 이게 홍정욱 씨 관련주 중에 대장입니다. 이게 과거에도 대장이었고 지금도 대장 역할을 했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갔던 것 중에 디지털조선, 네. 요게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여기서 한번 다 팔았었어요. 다 팔고 다 팔았었어요. 네. 요것도 오늘 급등 나왔죠. 대장주 역할을 또 해줬고, 그리고 고려산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것도 이제 홍정욱 씨랑 관련이 되는데 최근에 우한 박스권 요렇게 하단에 있다가 우한폐렴 얘기 나와가지고 급락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그것도 20% 이상 장중에 급등 나왔고 끝날 때는 16%에서 끝났어요. 이 종목들이 이런 자리에서 급등할 때는 상한가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16%, 25% 이런 식으로 급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이 종목들을 제가 왜 오픈을 해드리냐면 이 중에서 저희 방 보유 종목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얘기는 다 안 해드리죠. 그게 뭔지 사실 수 있으니까 따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벽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8% 급등한 것도 있어요. 뭐 한국 프렌즈라는 것도 있고 뭐 피닉스 소재도 약간 거리 급등한 이제 영향이 좀 있죠.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홍정욱 씨 관련주들이 은근히 시장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대장주 역할을 한 건 뭐 KNN 이런 것들이에요. 자, 보세요. 어때요? 지난주 금요일 그때는 윤석열 그때 종목이 한 두세 개밖에 안 갔어요. 갑자기 올라간 거라서 하루 쉬고 월요일날 하루 쉬고 이제 화요일날 움직인 거죠. 자, 금요일날은 윤석열 씨, 월요일날은 이낙연 씨,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또다시 윤석열, 그 다음에 오늘은 윤석열 앤드 홍정욱. 네, 이분들의 종목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번 더 얘기 드리죠. 대선주에서 매집을 가장 잘한 건 뭐예요? 이낙연 씨예요.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얼마나 매집을 잘해놨으면 거기에서 덕성 우선주가 난 세력이 미리 매집을 해놨다는 거죠. 난 이낙연보다 이쪽으로 윤석열 씨 쪽으로 붙어야 되겠네. 그래서 붙어버린 거예요. 나와이비도 마찬가지고 덕성 본주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낙연 씨가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낙연 씨 관련주들이 그만큼 매집을 잘 해놨다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그 중에서 얼마나 매집을 잘 해놨으면 세력들이 그 중에서 일부 이탈을 하겠냐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윤석열 씨 쪽도 윤석열 씨 테마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낙연 씨 관련주들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홍정욱 씨도 이제 거의 이제 정치 뭐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올드페이스가 아니라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이분 것도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습니다. 재료가 없어서 좀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종로 출마설 얘기가 나와서 오늘 KNN 같은 게 급등을 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은 다 뭐냐면 대선주 중에서 인맥주들입니다. 대선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인맥주하고 정책주. 둘 중에 누가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정책주가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정책주가 누가 있겠어요? 에스코넥이죠. 이게 무슨 정책주인지는 얘기 안 해드리고 싶어요. 왜겠어요? 이 뒤에 또 뭔가 줄줄이 나오겠죠. 에스코넥이 재료가 여러 가지 있어요. 에스코넥을 또 얘기해드리면 열심히 네이버하고 여기저기 검색을 뭐 구글링 같은 걸 하시겠지만 재료가 요즘에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재료를 알려고 하지 마셔라 그랬어요. 왜요? 재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재료를 막 바꿔요. 그러면서 가요. 그걸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국영GNM인데 국영GNM이 처음에 움직였을 때 이유가 뭐였냐면 김경수 뭐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어요. 김경수 씨 테마주도 되거든요. 막 그래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낙연으로 움직였다가 중간에 여기죠. 네.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붙으니까 그때 전쟁주 여기서 방탄유리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등했다가 지금 빅텍 같은 이제 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빅텍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안 하니까 폭락했죠. 근데 이 종목은 방산주로 급등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폭락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세력이 그런 거예요. 나 방산주 아니야. 나 원래 이낙연이야.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처음에 들썩거릴 땐 다른 이유로 들썩거렸다가 이낙연으로 간 거예요. 중간에 방산주로 이제 더 추가 상승 나왔다가 지금은 이낙연이라고 안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료를 너무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그죠? 근데 또 너무 알려고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세력이 바꿔요. 그러니까 재료를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아무튼 에스코넥은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인데 삼각수렴형입니다. 네. 한 번에 차트가 쫙 꺼지죠, 그죠? 네. 이게 삼각수렴형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렇게 돌파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희 반 보유 종목입니다. 이제 수익이 아주 본격적으로 많이 나고 있죠. 그죠? 네.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까요? 앞에 수많은 매물대들이 있는데 아무튼 열심히 올라오겠죠. 여러분들이 사시기에는 늦었어요. 이거는 밑에서 앞에서 이제 사신 분들 영역이니까 이런 건 따라 들어오시면 아마 좀 힘드실 거예요. 13% 급등했거든요. 제가 월요일날 그랬잖아요. 이제 어떤 업종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겠다. 이게 총선 정책주였거든요. 그때 얘기를 안 했던 그 업종이 이거예요.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근데 같은 업종 중에서도 안 가는 게 있어요. 분명히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 네. 말이 어렵나요? 네. 세력들이 속인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제가 월요일날 얘기를 하려다가 꺼린 게 끝까지 얘기 안 한 게 이거였어요. 에스코넥. 우리 회원들은 이거 말고도 후발주자들을 여러 개 샀죠. 오늘 아침에도 추천 나갔어요. 다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옛날에는 테마주들이 예를 들어서 수소차다 그러면 수소차가 일제히 그냥 한꺼번에 다 급등했거든요. 30개, 50개가 하루에 막 다 상한가 가고 막 준상한가 다 따라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나 봐요. 오늘은 자네가 가게, 내일은 내가 갈게. 당신은 그 다음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움직여요. 모여서 회의하나 봐요. 헷갈리게 다른 날 움직여요. 어떤 녀석은 월요일날, 어떤 녀석은 화요일날 오전, 어떤 녀석은 점심때, 어떤 종목은 금요일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다 똑같은 테마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목수를 한두 개만 이렇게 압축하시면요 큰일 나요. 실력이 없는 분들이 종목을 압축하는 거예요. 요즘엔 그래요. 옛날에는 실력 있는 분들이 종목을 압축했는데 지금 실력 없는 사람들이 종목을 압축해요. 왜 그럴까요? 재료나 종목 재료하고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종목을 압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전문가 말고 개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정말 자신 있으면요. 월요일날 가는 거, 수요일날 가는 거, 점심때 가는 거 다 산다고요. 왜요? 다 아니까. 한 종목 살 돈으로 두 종목, 세 종목 쪼개 사는 거예요. 왜? 다 아니까요. 어떻게 갈지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요. 그게 고수예요, 요즘엔. 초보들이 저 관리가 안 되니까 전 딱 두 개만 살게요. 이런다니까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뀐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에도 그래요. 종목 적게 하는 사람이 고수라고요? 바뀌었어요. 그거는 10년 전, 1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한 개가 아니라 3개, 4개, 5개 하는 사람이 고수예요. 왜? 그만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순환매 도는 그 패턴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희 방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 나는 거 팔아가지고 후발주자 삽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5개 샀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어서 5개 샀어요. 원래 2-3개만 살 건데 5개 샀다고 치면 돼요. 2개 살 건데 좀 더 늘려서 5개 샀어요. 5개 중에 월요일날 급등하는 게 있고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급등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날 급등하는 거 팔아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급등할 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종목들이 개주 달리기 하듯이 서로 그렇게 바톤 터치하면서 막 가요. 옛날에는 한 종목이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쉬었다가 또 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떤 줄 아세요? 한 번 들고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른 종목이 또 들어요. 그리고 바로 도망가요, 세력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 다른 거예요, 종목이.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는 걸 팔아가지고 그 다음 걸 사는 거예요. 저 뒤에 갈 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도 종목을 뽑고 리딩할 자신이 있는데 솔직히 5개 중에 누가 제일 먼저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감은 오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요. 세력들이 복잡하게 하니까. 세력이 매집이 돼 있다, 이거 얼마만큼 갈 거다 대충 알아요. 사는데 종목이 여러 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사는 거예요. 왜요? 누가 가장 먼저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지 않습니까? 월요일날 가느냐, 화요일날 가느냐, 수요일날 가느냐 그 차이인데 그것까지는 잘 못 맞춰요. 100%.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사버리면 돼요. 월, 화, 수 3일 동안만 난 수익 내고 싶다. 그럼 세 종목 사시면 돼요. 나는 일주일 내내 수익 내고 싶다. 5개 다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즐겁게 수익 내고 싶으시죠? 그러시면 다 사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달래요. 이 중에 딱 한 개만 추천해 달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께 좀 늦게 가잖아요.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진짜 고수는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종목을 압축하는 게 고수가 아니라 그 패턴을 정확하게 읽고 그 종목을 최대한 매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수입니다. 네. 저희 방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로 안 하고 스윙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중기 추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윙으로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올라오면 세력 도망가기 전에 딱 팔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추천하는 거예요. 후발주자를. 제가 후발주자 얘기 많이 하죠? 왜 그러겠어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쭉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한폐령 후발주자 계속 나오고 있고요. 대선주 이낙연, 윤석열, 홍정욱, 그 다음에 이제 황교안식구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거나 그러시면 이제 그것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총선 정책주 대표적인 게 이제 에스코넥인데 이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개 더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주도 급등했죠. 이런 것들이 막 급등하고 있다고요. 저희 방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방은 테마주만 하는 방이 아니라 그랬죠. 삼성 SDI 같은 것도 해요. 오늘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쭉 얘기를 해드린 다음에 수익 실현을 좀 했어요. 20만원대 저 밑에 샀는데 그죠? 여기 산 거 오늘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수익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죠? 네. 대용주인데 30만원짜리를 그죠? 여기서 팔았어요. 수익이 최소 25%에서 3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대용주가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사놓은 건데 테슬라 덕분에 저희 방에서는 이쪽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주 대용주가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이제 개별주들도 많이 올라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뭐예요? 지금 그냥 한가하게 시간을 아깝게 이렇게 보내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2주 동안 무슨 얘기 했었죠? 모나리자 같은 마스크 테마주들 저희 방에서 매집해서 수익 많이 났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방송 열어서 1시간 내내 모나리자만 자랑질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 방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팔았다니까요. 분할 매도하면서 여기서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계속 이런 이제 앞에 이제 이렇게 붕 뜬 종목들 대량거래 터진 거 공략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시라고 했어요? 후발주자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그 후발주자들이 움직이던가요? 안 움직이던가요?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였는데요? 우한폐렴 후발주자 반드시 움직일 거다. 거기 상한가는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실제로 아까 대표적인 게 신풍제약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대선주로 간다 그랬죠. 대선주가 지금 가야 안 가요? 가잖아요. 그리고 총선 앞두고 정책주 갈 거다 그랬죠. 정책주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 거 모르시죠? 상한가가 본격적으로 상한가가 안 나서 그렇지 나중에 상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아이쿠야 내가 놓쳤구나 이제 그러신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저희 방에서 이낙연씨 11월 12월 달에 이낙연씨 정책주로 사놨는데 지금 우한폐렴주로 돌변하고 가는 곳도 있어요. 오늘 급등했어요. 뭔지 안 가르쳐 드리죠. 왜요? 추가 급등이 더 나올 거니까. 수익이 많이 났는데 아직도 바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돈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대량 거래는 이미 설 명절 전에 터졌다. 중국 다이궁 보따리 상들 때문에 마스크 시장이 교란이 돼가지고 추가 급등 나온 것 뿐이지 이미 큰 돈은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장대운봉 떨어뜨려서 감옥 만들어놨죠. 후발주자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망설이실 거냐 이거예요. 대선주들이 지금 수십 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이러다가 어느 날 일제히 다 들어버려요. 11월 달에 이낙연 관련주로 수익 낸 개인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일제히 급등했거든요. 순식간에 11월 달은요, 여러분들 총선이 6개월이나 남았던 시점인데 그때 이낙연 관련주들 대표적인 게 2월 되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순간 급등했어요. 그리고 남아산업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했죠. 그리고 뭐 남아토건 순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하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일주일, 2주일 만에 다 급등한 거예요. 개인들은 하다가 다 놓쳤다니까요. 총선이 6개월 남았던 시점에서도 이렇게 갔는데 총선이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세력들이 지금 바쁘다니까요. 아닌 척도 해야지, 매집도 해야지, 급등도 이제 준비시켜야지. 막 그래서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분주해요. 여러분들만 한가하신 거라니까요. 12월 크리스마스 전부터 현재까지 시황 잡아드린 게 중간에 우한폐렴, 뭐 미국이랑 이란의 전쟁 위기설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시황 잡아드린 게 아마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움직인다고 이제 예상했었던 후발주자들도 움직였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매년 벌어지는 일이 이거예요. 개인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개인들이 이걸 왜 모르시는 줄 아세요? 수익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 쪽에서 질문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더라? 뭐 우한폐렴 후발주가 많이 가겠느냐, 뭐 대선주가 많이 가겠느냐, 뭐 제가 했던 얘기를 뭐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글을 치신 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분은 양쪽 다 수익을 내보신 적이 없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둘 중에 한 군데라도 수익을 내보셨으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제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쪽 다 대선주건 뭐 이런 전염병 관련주건 이런 쪽에서 수익을 크게 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방금 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매년 똑같은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훤히 아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셔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 그리고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그렇게 수익 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뭐 회원가입 얘기하려고 이제 회원가입 얘기는 꺼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실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력으로 벌지 않은 이익은 곧 날아간다는 주식 격언이 있어요. 실력으로 벌지 않은 이익은 곧 날아간다. 이겁니다. 우연찮게 낸 수익은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를 주식 격언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뭐 매년 겪었기 때문에 잘 아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냐면 척하면 척인 거예요. 주식 격언에 또 이런 말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나뭇잎 하나로 천하에 가뭄이 왔음을 가을이 왔음을 안다. 네. 나뭇잎 하나로 천하에 가을이 왔음을 안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종목들 딱 움직이는 거 딱 보면 왔구나 이제 아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뭐겠어요? 개별주 장세 왔구나. 대손주 장세 왔구나. 실적주 장세 왔구나. 지금은 개별주가 아니라 대형주구나. 대형주하고 개별주하고 애매하니까 우선주 가겠네. 세력이 저쪽으로 가겠네. 나오잖아요. 척하면 척인 거예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리딩을 했기 때문에 이 주식 바닥에서 리딩만 지금 10수년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훤히 알고 있는 거라고요. 하도 많이 해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고민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갖고 계시면 이 고민하실 거예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물려있으면 언제 반등 나오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이 걱정하실 거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물리는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손주 사고 싶으신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똑같잖아요. 이낙연이냐 홍정욱이냐, 이낙연이냐 뭐 윤석열이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이거 맨날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망설이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종목이 이만큼 급등하죠. 그때 들어와서 종목 주세요 그러세요. 그때 들어와서 종목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여기서는 안 들어오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회원가입하라고 제가 강하게 얘기할 때 있죠. 평상시에는 회원가입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회원가입 얘기를 강하게 할 때는 요런 게 보일 때 요런 자리에서 회원가입하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자신 있으니까요. 그런데 종목이 과열되고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회원가입 얘기 안 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방송은 계속 하는데 회원가입 얘기 잘 안 합니다. 왜겠어요? 왜겠냐고요. 여기에서는 살짝 눌러주면서 다른 종목을 또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처럼 세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어제까지도 회원가입 하시라고 제가 이제 강하게 권해드렸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보이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자꾸 외면하시는 거죠.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적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죠. 내 자신. 망설이는 내 자신. 두 번째 누구겠어요? 언론, 뉴스, 그죠?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바로 그 녀석들. 그게 가장 큰 적이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적은 누구라고요? 망설이는 내 마음이에요.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주식을 이런 데서 이제 사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이런 데서 한번 사보세요. 실제로 남아토건 보유 종목이었는데 이런 데서 잘 팔았어요. 네. 남아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주식을 이제 이낙연 관련주들도 수익을 많이 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대선주로 계속해서 이제 돈이 들어가 있고 이미 매집이 많이 돼 있는데 이낙연, 윤석열, 그 다음에 홍정욱, 황교안 한 명 더 붙이면 안철수 씨 요거까지도 포함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짧게 매매하기를 권해드리는 건 안철수 씨 관련주예요.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좀 간을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돼요. 안철수 씨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좀 간을 많이 보시니까 종목들이 조금 어정쩡하게 가서 그래요. 실제로 써니전자도 여기서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걸 두루두루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는 안철수 씨 관련주는 그냥 살짝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낙연, 뭐 황교안, 그 다음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은 그때에 맞춰서 최대한 수익률을 극대화하시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훨씬 많이 나시겠죠. 그죠? 오늘 방송을 한 30, 40분만 하겠다고 해놓고 또 지금 40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네요. 마무리 이제 져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그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 방송 참여도가 굉장히 높으신데 방송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 방송 들으시는 분들 모두 이제 수익들이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한폐렴 대장주에서 이미 큰 놈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대표적인 게 대선주다. 그리고 대선주 인맥주뿐만 아니라 정책주도 급등하고 있다. 요걸 꼭 명심하시고요. 공포에 빠진 개미들과 여러분들 더불어서 손실나는 이제 그런 행동들 그만하시고 여기서 그만 멈추시고 바닥에서 재료가 강하고 안정적인 그 종목으로 큰 수익들을 좀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방도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들고 가라. 이런 이제 중장기가 아니고 지금은 스윙으로 가는 겁니다. 모나리자도 추천 나갈 때 중기라고 안 했어요. 여기서 스윙이라고 해놓고 올라갈 때 척척척척 팔면서 끝낸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후발주자 자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주를 뽑는 사람이니까 후발주자도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후발주자를 뽑을 줄 알기 때문에 거꾸로 대장주도 뽑을 수 있는 거죠. 들어오시면 그런 노하우도 저희 방에서 많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 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장이면 혼자서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독학하시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은 독학하시려고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모아온 투자 자금이 금방 사라지는 이상한 걸 보실 거예요. 실제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보면 반토막 나가지고 마음고생하시고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분들 지금 마음 편안하게 잘 따라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아무튼 깊이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원가입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답답하다 보니까 또 들어오시라고 엄청나게 또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준비 많이 돼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아까 강조드린 게 뭐였죠? 대선주죠. 대선주 인맥주 말고 정책주도 지금 갈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 공략을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그 제가 메일 주소 하나 남겨드릴 테니까 뭐 좀 힘드신 거 있거나 뭐 회원가입 뭐 회원 운영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누구예요? 떡님마을님이 뭐 질문하셨는데 뭐였죠? 뭐 답변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매번 들어오시고 그죠? 인사도 잘하시고 그러셔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보죠? 저번에 말씀하신 지수 역회된 숄더 그림은 망가진 건가요? 코스피 지수 얘기하시는 거죠? 맞죠?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망가진 게 아니죠. 요게 이제 그때 코스피 지수가 작년 8월 달에 그 한일 무역 전쟁 때문에 폭락했을 때 요렇게 그림을 만들어 놔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상승 반전형 가장 대표적인 상승 반전형 신호였던 역회된 숄더형이라고 했었거든요. 역회된 숄더형을 완성을 해놓고 열심히 가고 있다가 요번에 중국 우한 때문에 투매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를 깬 것처럼 보이셨을 거예요. 그죠? 여기 요 지점인데 순간적으로 잠깐 일시적으로 깨긴 했는데 워낙 이제 그 강력한 악재였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빠르게 회복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이 역회된 숄더형을 깬 거는 맞는데 지금 빨리 감아 올린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강력한 악재가 나와서 이탈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한 2, 3일 만에 회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근본적으로 이 역회된 숄더형은 무너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투매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고 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